24일 오늘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3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특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트럼프의 특사 외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지난 12일에 전화 통화를 해서 즉각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하자 이렇게 사실상 합의를 했죠. 네. 그 이제 지난 18일에는 장관급 회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고요. 이 장관급 회의에서 이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좀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주 이내에 양국의 특사가 만나서 고위급 협상팀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세부 사항들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과정에서 네. 우크라이나를 배제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여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달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네. 키스 켈로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지난 20일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네. 분위기는 꽤 좋았던 것 오, 같습니다. 네. 켈로그 특사가 이 젤렌스키를 만난 다음에 소셜미디어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네. 젤렌스키에 대해서 용감한 지도자, 이 전쟁 오. 중에도 참 국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지도자,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팀과도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까지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상당히 험한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많이 키스 좀 켈로그 나아졌네요. 특사는 젤렌스키와 꽤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달래기? 예, 젤렌스키를 좀 다독이는 것도 분명히 네, 있었을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꽤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광물 자원 관련해서 협정입니다. 그렇죠. 광물 협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과 관련된 여러 뭐 논의 또는 뭐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광물 협정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키스켈로그 특사도 이 부분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지원했던 거 대가로 우크라이나 히토류 50%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지난 12일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키우를 가서 제출했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굉장히 발끈을 했는데, 네. 발끈한 이유는 아니요 50%나 달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라면 안보 관련된 아무 내용이 보장해주는 대책이 없었다라고 네. 해서 좀 발끈한 건데, 그래서 켈로그 특사는 이번에 그 당초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넘겼던 그 초안보다는 상당히 조금 완화된 내용의 어떤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조금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젤렌스키가 이 특사를 만난 다음에 상당히 뭐 많은 대화를 했고,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보장, 또 포로 송환, 또 미국과 이제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자 안보 협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좀 뭐 어쨌든 대화의 물꼬는 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뭐 받은 대가로 50%를 내놓으려고 한 게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퍼센트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액수가 지금 5천억을 우리가 지원했다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반만 돼도 이게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마도 켈로그 대사는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일단은 자원 일부를 미국에 주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약속을 먼저 받아놓고 네. 구체적인 퍼센트 같은 건 좀 추가로 더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50%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제안하는 좀 유연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네.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젤렌스키도 이 부분에 좀 공감하는 뭐 제스처를 보인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교 특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네. 텐데 켈로그 특사 어떤 사람입니까?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사무총장도 하고 국가안보보좌관 대행도 맡았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1기가 끝난 다음에는 친트럼프 싱크탱크죠.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의 안보센터장을 맡았고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선의 후보로 나섰을 때 외교정책 고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이 고문 역할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좀 뭐 세세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종전 협상에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유인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문제를 좀 미루고 장기적인 우크라이나 쪽에는 좀 장기적으로 그 안보를 보장해주는 이런 약속을 뭐 이런 틀을 만드는 것을 이제 제한해 주는 방식으로 양쪽을 종전 협상에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네.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져 일단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 예.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요. 원래는 군 장성 출신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학군단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공수단장 제 82 공수사 단장에 네. 올라기도 했고요. 또 2003년, 2004년에는 연합군의 이라크 임시행정처의 책임자로 있기도 했습니다. 삼성장관으로 퇴역을 했는데요. 네. 나이는 좀 많으십니다. 1944년생이니까 80살이어서 정말 군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켈로그 특사를 굉장히 신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기자 그 밥 우드워드가 펴낸 책 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때 켈로그는 그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대행 같은 것도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그 앞에서는 좀 막말 또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였다고 해요. 특히 김정은과 관련해서 켈로그가 회의하는 도중에 뭐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긴 하는 과정에서 켈로그와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뭐 미치광이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욕설이 섞인 말을 했다고 하니까 관계가 진짜 돈독하다고 했어요. 네, 돈독하다고 해야겠죠. 예. 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일단 교전은 멈추고 인질 수감자 교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여태까지 지금 7차까지 인질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7차까지 된 지금 풀려난 인질, 하마스가 영유하고 있던 인질 중에서는 총 33명이 좀 풀려났고 또 이스라엘이 수감한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석방된 사람이 약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 하마스가 인질들을 풀어주면서 선전에 동원했잖아요. 아마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발끈하면서 22일에 6명의 인질을 풀어줬으면 그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도 이 수감자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석방을 연기해서 지금은 약간 좀 난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휴전 1차 1단계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인 3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휴전 2단계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가 포함된
그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지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네. 최근에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2차 휴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단계 그 휴전 협상에서는 영구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 방안이 논의되는데 지금 1단계에서도 약간 난항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체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하는 미국의 특사 어떤 인물일까요? 스티브 위트코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막바지에 이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1차 합의가.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곧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위트코프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와 함께 이 휴전 합의에 참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그 러시아에 약 3년 반 정도쯤 억류되어 있었던 체포 수감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소량의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던 혐의로 이 체포돼서 수감됐던 미국인 마크 포게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협상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까지도 두루두루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러시아에 이 사람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가서 이 마크 포게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그때 모스크바에 갔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네. 3시간 동안 직접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만남 때문에 트럼프와 이 푸틴 간의 정상회담이 전화회담이 성사되는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그렇군요.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에도 참여를 했으니까 네. 행보가 지금 매우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는 이란 핵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예,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1957년생이고요. 뉴욕의 그 평범한 유대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하다가 또 부동산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 외교 부분에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키스 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 행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있었죠. 안보 부분에 네. 경험이 있는데 또 군과 관련된 경험도 풍부하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외교 분야에는 뭐 경험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각 중요한 외교 현장마다 있네요. 지금은. 맞아요. 근데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한 트럼프하고 한 40여 년 동안 알아왔고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네. 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함께 네. 트럼프와 늘 함께 골프를 치는 골프 버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언론들은 이 사람을 밀실의 사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은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외교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트코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협상가 중 한 명이다. 가장 훌륭한 협상가는 본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참 중 한 명이니까. 그 중 한 명이니까 나와 비슷하게 네. 나 포함 아주 훌륭한 협상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 생각할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두루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외교의 뭐 키워드는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위트코프를 이렇게 신뢰하는 어떤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지만 외교 경험은 없지만 뭐 실제로 협상 능력이 꽤 탁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하고 뭐 협상을 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네, 참여를 네.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 중동 아프리카 담당자가 네. 이 위트코프에 대해서 정말 긴밀한 파트너십이었다. 오. 그러면서 아주 극찬을 했을 정도니까 외교 경험은 없어도 예. 협상 능력은 정말 좋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사람의 협상 전략의 특징은 좀 앞으로도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좀 온화한 편이라고 해요. 온화한 오. 편이고 대화하기가 쉽고 네. 그러면서도 또 강하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아. 당근과 채찍을 두루두루 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트코프도 약간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전통적인 외교적인 틀, 무슨 사고 방식 이런 것보다는 뛰어넘어서 실용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인물로 꼽힙니다. 네. 최근에 영국 더 타임스가 위트코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공식적인 채널 대신에 비즈니스 외교 또 뭐 달러 외교 이런 거를 지금 뭐 많이 할 것으로 뭐 예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 외교의 어떤 특사 외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네. 그것 자체를 보면은 꼭 긍정적인 표현만은 또 아니고 잘 뜯어보면. 예, 잘 뜯어보면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 특사 있죠. 외교라고 하는 게 워낙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네. 대통령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과 이렇게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네. 상대편과도 대화를 하지만 그쪽의 제안을 또 대통령에게 쉽게 설득할 수 전달도 해야 있는 되니까. 그런 역할을 갖고는 있지만 네. 또 이렇게 실용주의적 또 성과 위주 고거와 관련된 성과 위주적인 접근 때문에 네.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원칙 네.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어떤 미국의 이익만을 좀 더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특사, 대북 특사도 있거든요. 네네네. 리처드 그리넬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대북 특사 역시 이제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그렇죠. 한반도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 텐데 이 그리넬이라는 사람도 정말 트럼프의 정말 뭐 철저한 그 오른팔이다. 외교 부분에서는 오른팔이다. 네, 이렇게 네. 대표적인 충성파다. 이렇게 꼽히는 인물이어서 네. 정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북한 문제를 접근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접근을 보여줄지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요. 네.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교에서도 아마 기존의 문법이 있을 때는 그것과는 확실히 결은 다른 사람들이 특사로 임명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자, 뭐 외교 문제 복잡한 외교 난제들을 이 특사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